공부가 중학교 때까지는 큰 문제인 경우는 없어요.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, 중학교 때는 두 개로 갈려요. 어떤 아이들은 좀 대형 프랜차이즈 뭐 브랜드 학원 있잖아요. 그런 데 좀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소수 정예에 좀 집착을 하시죠. 뭐 과외를 좀 맡기기도 하고. 근데 문제가 고등학교 가서 애들이 다 무너지거든요. 근데 이유를 좀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. 그리고 제가 지금 한 20 년은 아니지만 20년 가까이 가르쳐 오면서 정말 수십만 명을 가르쳐 왔거든요. 물론 거기에 인강도 좀 포함되어 있지만. 근데 특히나 현장 강의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좀 준비를 해 왔고요. 여기 제가 그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비법 이런 걸 알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자기만의 루틴, 그 공식을 좀 잘 지켜요. 제가 좀 오늘 처음 잘 가져온 거는 복습입니다. 복습. 여기 보면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 휴대폰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은 표라든가 그래프가 뜨거든요. 그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요. 예. 1시간이 지나면 44%밖에 안 남는다. 이거 보이시죠? 실제로 하루가 지났을 때는 거의 한 80%는 까먹고. 예.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 망각 주기를 좀 완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덜 까먹기 위한 작업을 하죠. 그래서 그 옛날에 EBS 공부의 왕도라는 게 있었어요. 그런 거 보면은 실제로 어디 학원 다녀라가 아니라 그 공부법, 어떻게 복습을 하고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가 나오거든요.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공부를 한 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뭐 그렇다고 뭐 10분, 20분 뒤에 하라는 건 아니고요. 적어도 뭐 2-3 시간 뒤라든가 뭐 아니면 24 시간 이내에 좀 공부를 해서 까먹는 주기를 살짝 올려주는 거죠. 그래서 좀 복습을 해야지 안 까먹는다. 아니 맨날 공부하면 뭐해? 맨날 까먹는데. 그래서 악순환이 뭐냐면 오늘 예를 들어 영어 학원을 가요. 영어 학원에 가서 사실 단어도 막 급조해서 외웠어. 그럼 다 까먹겠죠. 그리고 저녁에 복습도 안 하고 다음날 수학 숙제를 해. 그럼 다음날 내가 공부한 내용은 많이 까먹고 휘발됐을 거란 말이죠. 그 상태에서 이제 수학 학원 끝나고 과제라든가 그런 걸 풀려고 하니까 잘 안 풀려. 기본 실력도 없다 보니까. 그럼 답답해. 그럼 풀다가 좀 답답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원래 잘 안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돼요? 적당히 하는 척을 해가지고 가져가요. 그럼 엄청 많이 틀리겠죠. 그럼 거기서 학원쌤이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. 그럼 일부 내용을 들어요. 근데 여전히 자기가 틀린 내용을 다 설명 들은 건 아니야. 그 상태에서 또 다음 진도를 나가요. 근데 이런 상황에 악순환이 되는 거죠. 계속 공부하고 까먹고 공부하고 까먹고 그래서 그거를 좀 극복을 하려면 복습이다. 사실 수학은 오답 노트라는 개념까지 좀 들어가 있긴 한데 큰 틀로 복습을 해라. 그리고 두 번째는 꾸준인데 이게 정말 쉬운 단어인데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. 그러니까 꾸준히가 진짜 어렵거든요. 이게 뭐 어떤 거든지 간에 어떤 분야든지 간에 꾸준히가 저도 어렵습니다. 제가 항상 비유를 할 때 2달 빡세게 2달 적당히 운동한 사람이 있고요. 1달 빡세게 운동하고 1달 플러스 1달 먹고 싶은 폭식이라고 할게요. 폭식. 1달 폭식을 한 친구가 있어요. 여러분들 벌써 아세요. 예, 누가 더 몸이 좋죠? 아니 적당하게 2달 동안 식단 관리하면서 운동하는 애가 훨씬 좋죠. 1달 아무리 빡세게 운동을 해도 1달 폭식을 하면은 이미 요요 현상 와 있고 몸무게는 그대로입니다. 공부도 똑같아요. 이거 서울대 연구에서 나왔는데 서울대 연구가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릴게요. 서울대 내용이거든요. 공부 습관과 학업 성취도의 상관관계 연구를 2019년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진행을 했는데 교수진이 꾸준히 공부를 일상 루틴으로 만든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만 몰아서 공부를 한 친구들보다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게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. 단어도 마찬가지예요. 영어 단어도 벼락식으로 딱 암기하기보다는 반복을 좀 많이 해주는 거죠. 자, 세 번째 공식은 제가 여기 최소한의 주체성을 갖추기라고 해서 뭐 진머만 씨의 교육 심리학자인데 뭐 자기조절 학습 연구 뭐 해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. 그래서 결국 학생이 자기 학습을 능동적으로 관리를 좀 할 수 있어야지 실제로 점수 향상이 확률이 높아진다. 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사실 가장 요즘 관심도 많이 갖고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갖기도 한 부분. 주체성을 가진 아이들이 거의 없죠. 예. 학원을 좀 억지로 오거나 집에서 가라고 해서 가고
피치 못해서 오는 거지 좋아서 오는 친구들은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요즘 우스갯소리로 학원이 아니라 거의 보육원화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부모님들도 저희도 좀 당황스러운 게 학원에 보내면 점수가 오를 줄 알아. 그러니까 너무 공부를 쉽게 보는 거예요. 쉬운 건 맞아요. 어떻게 보면 쉬워요? 복습하고 꾸준하게 하면 점수는 올라요. 이렇게 보면 너무 쉬운데 또 너무 또 쉽게 보는 게 사실상 고등학교 올라가서 점수를 올리겠다고 뭐 중학교에 그렇다 쳐도 고등학교 가서 점수를 올리겠다고 쳐요. 중 1, 2, 3 내내 벌어진 격차를 한 학기 만에 잡겠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되거든요. 공부 방법, 공부 밀도, 뭐 공부에 대한 태도. 그냥 문제 풀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좀 추적해 보기도 하고. 그리고 자투리 시간 이용하는 거. 그리고 공부의 어떤 정량적인 요소, 정성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다 비례해서 올라갈 때 실제로 점수가 오르는데 학원에 보내면 점수가 오르는 줄 알아요. 도대체 그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.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하면은 주체성이 없으면 이거 너무 어려워요. 그러니까 저희가 막 쫓아가가지고 공부하자, 이거 하자, 저거 하자, 애는 막 할 의욕도 없고. 나중에는 제가 이것만 가지고 좀 주제를 뽑아서 좀 이야기도 해보고 싶긴 한데, 포인트는 자기가 좀 그러니까 최소한의 능동성.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. 최소한의 의지. 그 대학교는 좀 가고 싶어. 이런 거는 있어야지. 뭐 서울대 가고 싶어. 요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대학교는 충분히 꼭 가야 되고 가고 싶고 내가 해야만 해. 이런 정도의 의지는 있어야지. 애초에 이제 상담 올 때부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. 이러면은 사실상 저는 학원이 아니라 학원 스타 강사가 아니라 스타 강사 할아버지가 와도 점수 못 올립니다. 그래서 단순하게 좀 제가 3개를 설명을 했는데 복습. 이게 정말 쉬운 건데 안 지켜요. 예. 학원에서도 점수가 안 오르는 친구들 보면은 학원에 끌려다녀. 그러니까 학원을 끊어라가 아닌 건 아시죠? 그 말이 또. 일단 복습을 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라. 은근히 로스나는 시간이 많을 거다. 그리고 꾸준히 해라. 내신 대비 때 공부하고 또는 뭐 1, 2주 공부하다가 또 쉬고 이러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온다. 요요 현상이 꼭 온다. 이거는 서울대 연구에도 나와 있다. 그리고 최소한의 주체성은 필요하다. 그러니까 막 누가 시켜서 하는 친구들 중에 점수가 오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공부해야지. 이 정도의 의지는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아이가 공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때 점수가 오를 수 있다는 거고, 그런 어떤 최소한의 공부에 대한 책임감도 없으면 점수는 절대 안 오른다는 점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결국은 기본기가 뛰어난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점수가 오르더라. 학원 의존적인 아이들은 꼭 수능날 기복이 생기더라. 그래서 학원은 정말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잘 써야 되는 게 학원이다라는 라는 말로 좀 이번 영상을 좀 마무리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할게요.